안녕하세요, 이든입니다. 오랜만에 제품 리뷰로 돌아왔는데요, 드디어 바꿔버렸다. 제가 원래 갤럭시 S9을 쓰고 있었는데요, 멀쩡히 잘 쓰던 갤럭시 S9에서 딱 아이폰 XR로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왜 제가 멀쩡하게 잘 쓰던 갤럭시에서 아이폰으로 바꾸게 됐는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갤럭시 S9은 개인적으로 엣지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양옆 사이드로 엣지 디스플레이 때문에 굉장히 얇은 얇기를 자랑하지만 이게 터치할 때 오작동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누워서 핸드폰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누워서 이렇게 한 손으로 들고 터치를 하다 보면은 가장자리 쪽에 터치가 굉장히 씹혀버려가지고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터치들이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이게 되게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한테는 굉장히 거슬리는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폰 XR을 구매를 했습니다. XR 화이트로 구매했어요. 화이트 케이스 떼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가장 XR이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엣지 디스플레이가 없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일단은 만족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베젤이 좀 넓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저도 조금 이거를 좀 신경 쓰고 보니까 거슬리긴 하더라고요. 베젤을 보시게 되면은 조금 티가 납니다. 영상으로 봐도 이렇게 좀 넓은 티가 납니다. 근데 좋은 점은 누워서 핸드폰을 보거나 이럴 때 이런 테두리를 터치를 잘못해서 오작동을 일으킬 염려는 이제는 거의 없다. 나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포인트고, 베젤이 넓은 부분도 사실은 보다 보면은 괜찮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엣지에서 플랫한 화면으로 온 것 자체도 첫 번째로 마음에 들었다. 두 번째, 아몰레드입니다. 사실은 올레드 패널로 올라가면서 PPI라고 하나요? 인치당 픽셀 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해상도가 굉장히 좋아진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처음 삼성 핸드폰을 쓰고 느꼈던 것들은 색감이 굉장히 과장돼 있다. 너무 쨍하고 눈이 좀 시린 느낌이고, 그런 느낌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내부에 들어있는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RGB 값을 조정해주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액정 자체의 특성 때문에 없앨 수 없는 과장된 색감과 되게 투머치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마치 사람으로 따지면 야, 나 화질 좋아 막 이런 느낌이 들고, 내가 내는데 내가 화질 좋다 이가 봐라, 와씨 이깔 나제 좋지? 막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투머치해 보였다. 자연스럽지 않아 보였다. 그리고 특히 버닌, 저는 사실 올레드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버닌이거든요. 이걸 제가 중고로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은 상태 굉장히 좋거든요. 굉장히 깨끗하게 썼습니다. 이거 생폰으로 썼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새 겁니다. 보시게 되면 A급이거든요. A급인데 중고폰 매입을 하는 그 매장에 가서 상담을 받았더니 가격이 A급에서 B급으로 확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금 액정이 살짝 버닌이 일어났거든요. 이렇게 보면 모르겠는데 하얀 화면으로 띄어서 보여드리면은, 이거 카메라에 나오려나? 이쪽 부분은 밝은데 이쪽 부분은 살짝 오줌 액정처럼 노랗게 변색이 돼버렸습니다. 버닌이 일어난 거죠. 여기랑 색상이 균일하지가 않거든요. 요것 때문에 중고가가 확 떨어지더라고요. 가슴이 아팠다. 요거 역시 저는 실생활에서 느꼈던 게, 밤에 잘 때 굉장히 어두운 환경에서 영상 같은 거 보잖아요. 버닌이 보입니다. 버닌 일어나는 부분이 보여버려요. 그러면 그 순간 저는 굉장히 거슬리는 거예요. 이거 색상 틀리네? 이쪽을 기준으로 반반이 색상이 틀려버리는 거예요. 맨 올레드 싫어 이런 느낌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장점을 하나 느낍니다. 패널이 사실은 액정 패널이 지금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잖아요. LCD고 PPI도 326 PPI로 굉장히 오래된 아이폰 4S 시절의 화소수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동일한 해상도를 지니고 있는 현세대 플래그십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좀 뒤떨어지는 아쉬움이 많은 패널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호평도 많이 쏟아지는데,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바꿨을 때는 후회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패널을 봤을 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이 올레드 패널이 그렇게 싫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화질이 굉장히 좋거든요. WQHD 플러스라고 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이 친구는 HDR 기능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더 선명하고 밝은 영상으로 감상을 할 수 있는데 반해서 얘는 확실히 그게 티가 나요. 그러니까 화소가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좋은 패널을 보다가 이런 패널을 봤을 때 해상도라고 해야 되나, 화질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것들이 설명은 못하겠지만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웹서핑 할 때 글씨가 되게 퍼져 보여요. 흐리멍텅해 보이고
뭐라 해야 되냐, 수채화처럼 색이 퍼져 보인다고 해야 되나? LCD가 처음에는 눈이 편하겠지 하고 바꿨는데 눈이 더 아팠어요. 눈에 힘을 더 주게 되는 느낌? 눈에 힘을 빡 주고 왜 이렇게 흐리멍텅하지? 하고 막 주니까 눈이 첫날에는 굉장히 피로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패널 차이가 너무 큰데? 크긴 크구만 하고 이제 좀 후회를 했죠. 후회를 했는데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었다. 제가 요거를 쓰고 한 이제 3일 정도 지났는데 곳에 또 패널에 적응해버렸네. 눈에이징이라고 해야 되나? 눈에이징이 돼서 지금은 크게 뭐 화질이 떨어져 보인다거나 그런 건 못 느끼고 오히려 좀 자연스러워 보이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제 눈이 요 액정에 적응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객관적으로 말해서 이 액정은 너무 아쉽다. 요거는 너무 아쉽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애플이 이제 라인업을 세울 때 더 고가의 모델들과 차별성을 둬야 했을 거예요. 제품이 제품을 잡아먹는 팀킬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요 차별화는 둔 거는 납득스. 그러고 이제 카메라 같은 부분은 사실은 갤럭시 S9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S9은 갤럭시나 안드로이드 폰 특유의 그런 느낌 있죠. 카메라 성능은 굉장히 뛰어나나 그것이 기계적으로 뛰어난 느낌? 있는 그대로를 너무 담다 보니까 사진이 이쁘지가 않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사실적이고 화이트 밸런스가 너무 잘 맞아버리고 너무 선예도가 좋아 보이고 이랬을 때 겪는 사람들의 인지 현상은 너무 로우하다, 날느낌이다. 요 날느낌이 무슨 날느낌이냐면은 사진기로 표현을 하면은 이 친구가 소니 카메라 같은 느낌이에요. 소니 카메라는 쨍하고 화이트 밸런스 잘 맞고 선예도 좋고 다 좋은데 약간 그런 너무 날느낌이 있고 이 친구는 캐논 카메라 같은 느낌입니다. 캐논 카메라는 색이 약간 빠져있고 약간 노랗고 그렇지만 굉장히 뭐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감성적인 느낌, 분위기 있는 느낌이 나죠. 얘가 사진을 찍었을 때 딱 그런 느낌이 납니다. 한번 제가 얘랑 찍은 그 사진을, 똑같은 사진을 한번 비교해서 휙 띄워놔 볼게요. 지금 띄워볼까요? 휙! 굉장히 저조도 환경에서 찍었는데 생각보다 밤에 찍어보니까 갤럭시가 굉장히 밝게 나와서 놀라긴 했습니다. 보셨나요? 요런 느낌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 사바사라서 어떤 분들은 이 사진이 더 낫다고 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 친구에서 아이폰으로 갈아탈 때 가장 많이 망설였던 부분들을 찝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 스페이. 이 삼성페이의 편의성이 너무 대단합니다. 이거는 정말 한번 쓰게 되면은 갤럭시에서 헤어나오려고 마음을 먹기까지 마음을 굳게 다잡아야 된다. 굉장히 굳게 다잡아야 된다. 삼성페이랑 교통카드가 되기 때문에 이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은 진짜 지갑 없이 살 수 있어요. 난리 부르스가 난다. 이걸로 다 된다. 세상 좋다. 이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거를 왜 포기를 했느냐. 안드로이드 핸드폰이 주는 사용자 경험에 그 알게 모르게 나를 거슬리게 하는 불편함들.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얘가 홈버튼이, 물리 홈버튼이 사라지면서 화면이 넓어졌죠. 넓어지고 설정을 통해서 홈버튼을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아예 화면에 안 보이게, 화면 가득 영상이나 웹페이지를 서핑할 수 있게 홈버튼을 없애버릴 수가 있는데, 이 없애는 기능을 넣었으면은 그에 따른 편리성도 넣어놔야 되는데, 또 이거를 뒤로 가기나 홈버튼을 누르려면은 이렇게 올려가지고 홈버튼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뒤로 가기를 누르거나 뭐 멀티태스킹을 누르거나 이렇게 되겠죠. 한 가지 방법이 있긴 있어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꾹 누르고 왼쪽으로 가면 뒤로 누르기가 돼요. 신기하죠. 혹은 이렇게 홈버튼을 꾹 누르면 어떤 화면에서든 홈버튼 있는 위치에서 꾹 누르게 되면 홈버튼으로 가긴 갑니다. 근데 이게 저한테는 되게 반쪽짜리 편의성처럼 느껴졌어요. 되게 제대로 만들 거면은 제대로 편하게 만들어 놓지, 만들다 만 것처럼 미완성적인 느낌이 강했습니다.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인 문제와는 별개의 그런 편의성들이 고려가 됐어야 됐는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조금 아쉬웠어요. 차가운 기계를 만지는 듯한 느낌. 근데 이 친구의 OS는 뭐죠? iOS죠. iOS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애니메이션이라던가 작동하는 방식이 굉장히 모든 것이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고 잘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들이 아주 완벽하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들을 보여주면은 체감적으로 핸드폰의 성능이 올라간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핸드폰을 켜고 그리고 홈화면으로 나갈 때 이런 느껴지시나요? 이 애니메이션 싹 느껴져요? 수학 요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이걸로 해볼까요? 홈! 뭔가 이게 좀 잠깐만, 괜찮은 것 같은데? 이상하네? 이거 괜찮나? 아니야. 빠르다는 건 알아요. 빠르다는 건 알겠는데 뭔가 부드럽지 않아. 갑자기 하고 사라진 느낌이야.
프레임이 뚝뚝 끊기는 느낌이 들어요. 저한테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빠르다는 게 아니에요. 멜론 딱 틀었다, 슉, 이건 빠르고 느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디테일인 거예요. 디테일. 와우. 전 iOS의 이런 애니메이션 효과나 그거를 이제 쓰는 사용자들한테 보여주는 방식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런 사소한 디테일한 거 하나에서 사용자들을 위해서 세심하게 깎고 노력하고 만들었다 하는 게 느껴졌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이 핸드폰을 쓰면서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쓰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뭐 불편한 점들도 많지만 현재로서는 조금씩 장점들을 캐치해가면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왜 갤럭시에서 아이폰으로 나는 바꿨을까 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자세한 것들 뭐 갤럭시 T1R을 갤럭시 C발 아니고 갤럭시 10R만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컨텐츠는 한 1주, 2주 정도 써보고 따로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편집 얼른 하고 업로드하고 자야겠다. 여러분 또 다음에 봐요. 안녕.